안녕하세요. 오천조TV입니다.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자, 경계 침범한 건물 철거 소송 및 점유 시효 취득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오히려 피고한테 패소한 사건입니다. 욕심내다가 혹을 붙인 꼴이죠. 같이 살펴볼게요. 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입니다. 판결은 24년 4월, 작년 4월에 이제 판결한 거고요. 원고가 소송을 거니까 피고가 또 반대되는 소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반소를 냈고, 자, 주문 판결 사항을 보시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그 다음에 원고는 소송을 걸은 원고는 피고에게 광명시 이 땅 중에서 2분의 1에 관해서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본소 반소 다 합해서 원고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청구 취지를 보시면 이제 원고가 소장을 낼 때 청구 취지가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요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거를 각 철거하고 위 철거하고 각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과 이제 이 비율로 계산을 지급하고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223만 원 지급하라. 요렇게 소장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었고 이제 당사자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피고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매수할 당시인 이때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22년 11월 29일 날 청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그래서 건물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피고는 원고한테 경계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는 주장을 합니다. 또 피고의 아버지 망디는 이제 광명시 토지를 분할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99년 6월 당시 청량을 통해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무렵 D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전환되었다 주장합니다. 이 타주 점유는 우리가 자주 점유의 반대인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한 것을 자주 점유라고 하고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자, 이제 피고의 소송을 당한 피고의 주장 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아버지 D는 80년도에 이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을 경계로 이 사건 인접 토지와 또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축대 및 펜스가 설치되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은 이 사건 건물과 축대 및 펜스를 경계로 토지를 거래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것이므로 경계 침범 부분은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다고 하더라도 망디 및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99년 7월 15일로부터 20년간 경계 침범한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2019년 7월 15일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피고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구 원인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살펴보는데요. 지적법에 의해서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분,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 당사자가 지적 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 숨 넘어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를 매매할 때, 매도하고 매수할 때 현실에 의한 그 경계는 중요치 않고,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할 때 공부상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 평이다, 이제 이렇게 공부상에 그 경계와 지적에 의해서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한다 이거예요. 지적도나 뭐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또는 토지 대장이나 이런 걸 보고,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또한 매매 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 당사자들이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위 법리에 비추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토지정보공사 시형 광명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디가 지적공부상의 피고 아버지 서로 거래했을 때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서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자,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그 공연도 위에 없이 이렇게 20년간 평온 무사하게 점유하면 시효 취득 완성으로 인해서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민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이 취득 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이 그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래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있는 자조 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 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서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의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니까 외형적 객관적으로 봐서 점유자가 이렇게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뭐 점유할 의사 없이 뭐 이게 아니고 내가 공연하게 아무 지장 없이 무리 없이 내가 소유의 의사로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라면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고는 망티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매할 당시에 토지 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분할 청량 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망디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재 영상 지적 감정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입증 자료 조사를 해보면 돌아가신 망티가 81년 10월경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해서 사용하여 오던 중 99년 6월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일부분 매도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과 축대 및 펜스를 경계로 한 건물 부지를 점유해온 점,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모습과 형상, 이 사건 건물과 축대 및 펜스가 경계 침범한 토지 부분의 위치와 형상. 그 다음에 3번 원고도 청량을 실시한 22년 11월까지는 이전까지는 경계 침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이 사건 건물과 축대 펜스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면적이 이 정도로서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의 10% 정도이고 토지 분할 당시에 이루어진 청량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망디가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디 및 피고 등의 점유에 대한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디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분 2분의 1 지분을 상속한 피고는 망디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라 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위 토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오히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등기 이전하라, 점유 시효 취득 인정하라 라는 반소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점유 이렇게 형상 축대나 이런 형상이 있는 것을 보고 지적 공부에 의해서 매매를 했고 토지 한 30평이 이제 저쪽 매매한 것에 이제 이쪽에서 오히려 사용하고 있어서
토지 사용료 부당 이득금하고 반환해라 했는데 원고가 소송을 했는데 오히려 점유 취득 시효 20년간 평온 무사하게 점유 의사로서 있었던 피고가 오히려 이제 소유권을 완벽하게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의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축대 이런 부분 라 부분 이거예요. 이거 감정도를 보시면 자, 이제 경매도 같이 공부해요.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